오늘 새벽 광주 상무지구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고가 났는데 다친 사람 중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광주 클럽에선 지난해에도 2층 바닥 유리가 부서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업소는 원래 안에서 춤을 출 수 없는 일반 음식점이었지만 구청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를 규탄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주말 촛불 집회는 다음 달 광복절까지 3차례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홍콩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시민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이른바 백색 테러 사건과 관련해 오늘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경찰과 시위대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해 진압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JTBC 기자가 현장에서 소식 전합니다. 오늘 뉴스미션에선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분리수거가 안 된 채 마구 버려진 재활용품을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보지만 온갖 쓰레기와 뒤섞여 있어 절반 건져내기도 힘이 듭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 새벽 또 한 번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광주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는데 다친 사람 중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외국인 선수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변칙 영업을 했고 또 한 해 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지만 이 클럽 음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윤정식 기자가 전합니다. 사람들이 건물 계단을 황급하게 내려갑니다. 119 구조대는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건물 밖에는 들것에 실려 나온 외국인 부상자가 누워 있습니다. 광주의 클럽에서 붕괴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2시 40분. 건물 2층과 3층을 차지한 클럽 안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사고로 27살 A씨와 38살 B씨 등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구조물 아래 있다가 깔리면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클럽에 있던 손님은 약 300여 명. 주말을 맞아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이 몰렸습니다. 복층 구조가 한 7평에서 8평 되는데 아마 거기에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려서 내려앉은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가수는 합동 감식을 벌이면서 건물주와 클럽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조치를 다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금요일을 즐기려던 이들에게는 악몽 같은 밤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진 구조물에 사람들이 깔렸는데 워낙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묻혀 비명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이혜원 기자가 전합니다.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던 때 사고가 난 클럽에 있던 사람은 300명이 넘습니다. 무너진 구조물에는 약 30여 명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붕괴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위에 물이 파편들이 다 쏟아져가지고 사람이 올라갔다 해가지고 이거 철쭉물이 내려앉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제 다 대피하고 나서 그때 내려갔어요. 많이 다치시고. 사고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무슨 빵빠레 그냥 터트린 줄 알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저기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클럽 밖에 있던 사람도 당시 상황은 아수라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가 저기 다른 클럽을 들어가는 길에 여기 업고 가는 여자를 봤는데 다리에 피가 좀 많이 흐르는, 저도 같이 좀 이렇게 눈물이 났었어요. 이른바 불금을 즐기러 갔던 사람들에게 난데없는 구조물 붕괴가 악몽 같은 밤을 불러왔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예, 그러면 사고가 난 클럽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자, 지금까지 그럼 이번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0명 정도가 다친 걸로 파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고로 구조물 아래에 있던 38살 최모 씨와 27살 A 씨가 숨졌습니다. 불의의 사고였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던 A 씨는 고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유가족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부모님을 준비하고 떨어져서 이렇지 않으면 밥을 사주택을 하고 나갔다가 부상자들은 대부분 경상으로 파악되는데 외국 수영 선수 한 명이 다리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광주에서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큰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정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가한 외국 선수단도 부상자 명단에 많이 포함이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외국인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8명이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선수들입니다. 대부분 경기를 마친 수구 선수들인데요. 대부분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선수촌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폐막을 하루 앞두고 터진 사건의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예. 자, 지금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네, 경찰은 광주 서부경찰서에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현재 클럽 대표와 관계자 등 4명을 소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공무원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세계 수영대회를 취재하던 외신 기자들도 사고 현장으로 몰려와 각국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 광주의 클럽 사고 현장에서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클럽 안에 있던 손님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직접 구조를 도왔습니다. 대피할 때도 부상자들을 도우며 침착하게 움직여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걸 막았습니다. 이와 달리 클럽 측은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무너져 내린 복층 구조물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밑에 깔린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은 뭔가 이게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떨어져가지고. 대피 과정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시민들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쓰러진 사람은 옆에 이제 주변 지인들이 입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 거. 현장에 처음 출동한 소방대원도 시민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합니다. 시민들이 그 구조물을 맨몸으로 받치면서 밖으로 구조하고 대피 유도를 해줘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반대로 클럽 직원들의 대처는 허술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고 사실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는 싸움 난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음악도 안 끄고 좀 아쉬운 점이 많았죠. 직원분들한테 너무 대처도 그리고 방송도 제대로 안 해주고. 외국인 손님들의 역할도 컸다고 합니다. 뭐 음악 끄라고 그러고 DJ한테 제지하고 그분들이 그 잔해물 많이 들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사고 수습을 하시고. JTBC 이윤석입니다. 예, 이번에 사고가 난 클럽은 작년에도 복층 구조물 일부가 부서졌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또 안에서 춤을 출 수 없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영업이 가능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인재라는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클럽 복층 구조물 문제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2층 바닥에 깔린 유리가 부서지면서 2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크게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당시 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법 증축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클럽 내 2층은 양옆으로 11자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구청의 허가를 받은 2층 면적은 108제곱미터.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큰 면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무너진 공간이 불법 증축한 곳이었는지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또 오늘 무너진 2층 바닥은 밑에서 기둥으로 받치는 게 아닌 위에서 줄을 당겨 고정한 형태입니다. 인파가 많이 몰리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이런 형태가 사고의 또 다른 원인이 됐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 클럽은 2015년 춤을 출 수 없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춤을 추는 클럽으로 운영하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광주서구청은 새로운 조례를 내놓았습니다. 2016년 7월 이전에 문을 연 일반 음식점 안에선 춤을 춰도 된다는 내용이었고 해당 클럽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예,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과 같은 복층 구조, 서울의 다른 클럽이나 업소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서 또 손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안전 기준이 허술해 이런 사고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클럽의 1층은 물론 위층까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공연을 보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다른 클럽도 몰려든 사람들이 위층 난간에 기대는 등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클럽에선 이 같은 복층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야가 확보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손님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유흥업소는 난간 등의 시설을 지으려면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광주 클럽은 조례에 따라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신고 의무만 있습니다. 문제는 홍대나 이태원 등 곳곳의 클럽에서 세금 문제를 이유로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 의무만 있는 업종이어서 업주의 자발적인 안전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일반 음식점이라도 여러 사람이 몰려 춤을 추는 클럽의 경우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는 아베 정부를 규탄하고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다음 달 광복절까지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오후 6시가 되자 광화문 광장에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손편지를 보면 노 아베, 경제 침략 철회하라 등 일본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대부분입니다. 일본 상품을 불매하자는 내용의 현수막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촛불 집회를 주도한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600여 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입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며 최근 경제 조치를 비판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3355 자발적으로 참석한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유튜브 검색하다가 촛불 불매 운동이라는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집회 후엔 일본 대사관으로 행진해 촛불을 들고 대사관 건물을 에워싼 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촛불 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로 진행됐습니다. 어제는 대전과 춘천에서, 오늘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진해에서도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다음 달 광복절까지 촛불 집회를 3차례 더 이어갈 예정입니다. 집회 규모가 더 커질지도 주목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예, 일본의 유력 인사들이 아베 정권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학자와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77명은 성명을 내고 한국은 적이 아니라 대화로 문제를 풀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도 걱정인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WTO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받고 있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90일 이후에는 개발도상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 우리 농산물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 USTR에 문서로 지시한 내용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개혁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중국 등 경제 대국이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는 중국을 겨냥한 건데 G20 회원국이자 OECD 국가인 한국 등도 포함됐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을 경우 공산품은 큰 타격이 없겠지만 농산물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쌀,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농산물을 특별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되면 관세를 추가로 내려야 합니다. 쌀 관련 품목은 현재 513% 관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관세의 30% 수준인 154%까지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조 4,900억 원 규모였던 쌀 직불금 등 우리나라 농업 보조금도 선진국이 되면 8,200억 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 이 문제가 진전이 없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들 국가를 개발도상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지금 홍콩에선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데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모두 나온 건데요. 이들이 친중파 정치인이나 폭력 조직 삼합회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홍콩 사회 충격은 더 큰 상황입니다. 홍콩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한이 기자, 지금 어한이 기자 뒤로 마스크, 헬멧 쓴 시민들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테러가 일어났던 위엔랑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마스크 안전모를 쓴 시위대들, 검은색 옷을 입은 시위대들 사이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제 육안으로도 번쩍번쩍한 불빛이 보이는데 그곳에서 경찰과 시위대는 현재 대치 중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동한 것은 몇 분 전에 경찰이 최루탄을 쏘겠다는 경고를 해서 그래서 지금 시위대들이 안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최루탄 쏘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발사했다 이런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약 2시간 전쯤 위엔랑역에서 8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시위대를 향해서 첫 번째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위엔랑역 인근에는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최루탄 발사 이후 제가 서 있는 이 길로 시위대들이 펜스를 나르거나 또 우산을 준비하는 등 경찰의 강경히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흉기 사고도 일어났다고 하던데 어떤 사고였는지 좀 파악이 됐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쯤 위엔랑역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20대 청년을 과일칼로 공격했습니다. 이 남성은 공격 후 과일칼을 버리고 도망을 가려다가 시위대와 또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백색 테러와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어한이 기자가 낮부터 지금 그 시위 현장 계속 있었는데 분위기가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시위는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오전부터 인근 상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시위대는 SNS를 통해서 지도를 공유했습니다. 위험한 지역은 해고 표시, 그리고 대피가 가능한 지역은 십자가 등으로 표시했습니다. 일부 성당은 오늘 자정 또는 내일까지 대피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홍콩 당국 대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홍콩 경찰은 위엔랑역 인근 남피너이 단지에서 불순한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경고했습니다. 3시쯤에는 일부 시위대가 위엔랑 경찰서로 몰려갔습니다. 지난 시위에서 경찰이 시민들을 공격한 것과 또 최근의 백색 테러에서 늑장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문을 걸어 잠그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편 홍콩 연락사무소는 자신들이 무차별 테러의 배후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악의적인 루머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콩 현지에서 어한이 기자였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좋은 누리양이 실종된 지 벌써 닷새째입니다. 오늘은 자원봉사자와 전문 산악인까지 힘을 보태서 400명 넘는 인력이 은누리양을 찾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는 열을 탐지하는 카메라까지 동원했지만 아직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밤 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가족들은 은누리양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손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보도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군인들이 숲속을 헤치고 산을 오릅니다. 지난 23일 좋은 누리양이 충북 청주 한 야산에서 실종된 지 닷새째입니다. 네, 조양이 어머니와 함께 오르던 숲길입니다. 조양이 이곳에서 벌레가 많다며 혼자 돌아 내려간 건데요. 그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옆에 노란 수건을 걸어놨습니다. 이 산책로를 조금만 벗어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울창한 숲속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군인들도 땀을 흘리면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전문 산악인들도 동참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400여 명이 수색에 나섰지만 조양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네, 이곳은 조양이 실종된 장소로부터 9km가량 떨어져 있는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벽면에는 이렇게 조양의 사진과 당시 입고 있던 옷차림이 적힌 전단지가 붙어 있는데요. 봉사자들은 직접 나와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보시면 조양이 다니던 학교에서 만든 전단과 명함 크기의 전단지도 있습니다. 산길 입구에 CCTV가 하나 있지만 조양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돌아서 내려올 데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산이니까. 내가 여기는 무조건 고쳐야 돼요. 경찰은 비슷한 시간 주변을 지났던 차량도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는 열화상 카메라를 단 드론을 통해 조양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또 이 지역에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야간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예, 지난해 중국이 폐플라스틱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난 적이 있었죠. 재활용을 잘 해보려고 해도 쓰레기를 버리는 단계부터 잘못되다 보니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는 어떻게 되는지 시청자들의 제보나 취재 요청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주말 뉴스 미션 오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난 지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주택가에선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유리병이 이렇게 봉투에도 담기지 않은 채로 놓여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보시면요. 이 페트병과 종이 쓰레기, 비닐 쓰레기가 한꺼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무사히 재활용될 수 있을지 뉴스 미션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해서 섞지 않고 버려야 실제 재활용까지 연결됩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가에선 그냥 뒤섞여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음식물이 묻었거나 그대로 들어있는 것도 쉽게 보입니다. 이 쓰레기들은 수거 노동자들의 손을 가장 먼저 거칩니다. 힘들죠. 어떤 점이 음식 들어가 있는 거. 다음 단계는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쓰레기를 일일이 종류별로 분리합니다. 취재진도 이 작업을 함께 해봤습니다. 초보 작업자라 페트병 골라내는 일만 맡았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버린 쓰레기는 여기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거 물이 들었어요. 액체가 있으면 압축 과정에서 새어나와 더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로 가야 할 쓰레기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옵니다. 버려진 신발에 식물까지 일반 쓰레기를 골라내다 정작 재활용 쓰레기는 놓칩니다. 놓쳤어. 가장 힘든 건 한 봉투에 섞여 있는 쓰레기들. 이거는 막 손도 댈 수가. 이렇게 섞여 있는 봉투는 제가 이걸 분리를 할 시간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것도 제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 쓰레기가 선별장을 거쳐 재활용되는 비율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종류별로 잘 분리해버리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선별이 돼서 나오면은 자동 선별도 가능하고 뭐 약국 같은 데서 비닐 종류만 이렇게 들어왔네요. 이거 손이 갈 필요가 없죠. 바로 압축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미 현장에서도 비슷한 실험들은 있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일반 주택가에도 분리수거함을 설치해봤는데 몇 년째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일단 거기 있는 거를 깨끗이 철거를 했죠. 그러는 사이 우리 재활용 현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재활용 쓰레기 이제 좀 달라 보이시나요? 이 봉투 뒤엔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오효정입니다. 요즘 출퇴근길에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시는 분들 부쩍 많아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차도와 인도를 넘나드는 데다 최근에는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처음 타는 사람도 늘다 보니 덩달아 사고도 많아졌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직진하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와 부딪힙니다. 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순식간에 튕겨나갑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자동차와 충돌하기도 합니다. 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 3년 동안 5배로 늘었습니다. 3년 동안 발생한 488건의 사고에서 2명이 사망했고 12명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급증한 이유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10건 중 9건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발생했습니다. 얼굴이나 머리가 다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나 인도로 달리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나다 보니 인도로 다니는 이용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선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주말인 오늘 곳곳에서 장맛비가 내렸는데 특히 전북 지역엔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물놀이하던 피서객 11명이 고립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누런 황토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하천을 가로질러 로프를 설치했습니다. 피서객들이 로프를 잡고 더디게 발을 옮기며 간신히 하천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 11명이 고립된 겁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에선 폭우로 인해 주차장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정읍시에선 도로 위로 흙과 모래가 흘러내리면서 한때 차량이 통제됐습니다. 전북 지역의 강한 비구름대는 정오를 지나면서 점차 약해졌고 호우특보도 해제됐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동부메탈 공장 용광로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용광로에 재료를 넣던 27살 A씨가 전신에 2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헬기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교대역 근처에서 승용차에 부딪힌 택시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4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골목에서 나오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갈라졌고 시민들이 무너진 주택에서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필리핀에서 규모 5.4가 넘는 지진이 3차례나 일어나 현재까지 적어도 8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4시 16분쯤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처음으로 일어난 뒤 규모 5.9, 규모 5.8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리비아 근처 바다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이민자들 시신 수십 구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5일 이민자를 태운 배 2척이 뒤집혔는데 145명만 구조되고 150명 넘게 구조되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시신 수습 활동을 하고 있는 리비아 적신월은 시신 62구를 수습했는데 지금도 계속 떠오르고 있다며 희생자 대부분은 수영을 못하는 여성과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내부 총질 마라로 정했습니다. 같은 편들끼리 공격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얘기인데요. 어제 대전 가서 당원들을 만났는데 당원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3번의 선거에서 한국당이 왜 졌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고 좀 스스로 답변을 했는데 황 대표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분열해서 졌다. 이기려면 뭉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좀 낯선 대목입니다. 보통 이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보수 진영 쪽에서 분열로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보수 정당 대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오랜 통념도 좀 시대가 변하면서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황 대표가 이런 말도 했는데 이번엔 좀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예. 문재인 정권과 싸워야 할 때 그때도 아직 안에 감정을 풀지 못하고 꿍시렁꿍시렁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도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직접 본인의 이야기로 내부 총질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비판의 화살을 좀 밖으로 돌려라. 나를 포함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은 좀 삼가라. 그런 이야기로도 들리는군요. 맞습니다. 이 최근 당내 분위기를 의식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좀 친박, 비박, 그 고질적인 한국당의 계파 싸움 또다시 불거지는 모양새거든요. 예. 특히 사람 쓰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당에서 이루어진 인사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당 사무총장 자리에는 박맹우 의원, 친박계고요. 예. 또 이 권한이 막강한 자리죠. 예결위원장 자리, 김재원 의원, 역시 친박계. 또 한국당 몫이 됐던 사개특위 위원장
유기준 의원 마찬가지로 친박계입니다. 예, 이렇게 다 모아서 보니까 정말로 최근에 중요한 자리에 다 친박계가 앉았군요.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반대편인 비박계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도로 친박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좀 대표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쓰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2016년 새누리당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예. 반발을 했고 또 여기에 박순자 의원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좀 여전히 국토위원장 자리 안 내놓고 버티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비롯한 지도부를 연인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 계속 가까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내부 갈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실제 지지율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빨간 그래프가 자유한국당 그래프입니다. 20%대였던 지지율이 7월 넷째 주에는 19%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그러니 예. 당연히 위기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황교안 대표 지지율만 따로 떼서 보더라도 좀 지지율이 일정한 폭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저희가 뭐 흔히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황 대표가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례적으로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 정부의 북한 미사일 대응 문제가 좀 잘못됐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안보 공세를 벌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안보키를 열자하는 요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또 안보 문제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물러나도 문의 남자로 정했습니다. 예. 문의 남자라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네. 또 물러났다고 하면은 최근 물러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나왔고 오늘 어떻게 보면 민간인으로서 처음 첫날을 맞은 건데 예. 첫 행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을 추모하는 이 전시회장을 찾아서 저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도 썼습니다. 법이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일갈했던 고 노회찬, 그가 그립다라고 썼네요. 예. 노회찬 전 의원의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단지 힘이 있는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 그런 의미로 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조국 전 수석은 평소에도 이 노회찬 전 의원을 각별하게 생각을 했었고 특히 노회찬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국 전 수석이 이 빈소를 찾아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시면 뭐 얼마나 각별히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겠지만 제가 굳이 그 장면을 다시 보여드리진 않겠고요. 예. 다만 이 2012년 선거 때 조국 전 수석이 후원회장을 자처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장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 활동을 하는 것들을 제가 보고 마음으로 성원하고 있었는데 의회에 진출하시면서 맹활약을 하시는 걸 보고 야 정말 한 명의 정치인이 세상을 저렇게 바꿀 수가 있겠구나. 예, 벌써 7년 전입니다. 저렇게 인연이 만들어졌던 거군요. 네. 조국 전 수석 행보야 뭐 항상 관심이 집중됐지만 지금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청와대를 나온 후에 더 관심이 여러모의 의미로요.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 법무부 장관은 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인 것이고 이 관심은 내년 선거에 나갈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과연 대권 꿈까지 꾸고 있는 것인지 뭐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텐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소셜미디어에 좀 작심한 듯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국 전 수석을 겨냥해서 청와대를 떠난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난 것은 아니다 라면서 아예 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달라. 이런 날선 반응을 내놨고 예. 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아예 이런 예언까지 내놨는데 이것도 목소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1월 중에 법무부 장관을 던지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총선에 되면은 바로 2년 있다가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 예. 박지원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이제 정치 방향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해왔던 걸로 유명한데 네. 저렇게 이제 조 전 수석의 행보에 대해서도 예언을 한 거군요. 자, 여전히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또 견제도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예언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조국 수석이 문 대통령과 같은 부산 출신이기도 해서 뭐 내년에 선거에 나간다면 부산이 될 것이고 예. 또 어쩌면 이 무소속 이현주 의원과 좀 맞붙는 좀 보기 힘든 매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 여러 시나리오 얘기하고 있는데 후보 지역구가 많이 겹치나 보죠. 네, 예. 현재까지 본인은 좀 선출직은 싫다 이 입장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은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은 밤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충북과 남부 내륙은 오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경북 일부 지역과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덥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